있는데 요게 이제 옛날에는 원래 싹 다 종이 세금 계산서예요. 종이 세금 계산서. 그래서 실제 매출자가 종이로 수기로 적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매입자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 한 10년도 더 됐죠. 이제 정착한 지가.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말 그대로 요거는요. 이메일로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예요. 이메일로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고 요게 이제 또 독특한 점은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돼요. 아, 매출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자한테 쐈어요.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돼. 옛날처럼 종이로 주고받으면 국세청에 거래가 있었나 없었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지만 알 수 있었어 국세청은. 그러니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단 말이에요. 늦었어. 뒤처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하기만 하면 국세청이 바로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죠. 종이세금 계산서 시대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만 해도 날밤을 며칠을 새도 끝나지를 못했어. 세금 계산 합계를 낸다고. 그런데 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국세청에 들어가면 합계가 자동으로 딱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찾아자자 다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막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국세청이 모든 걸 알고 있게 된 거죠. 요게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입니다. 자, 의무 발급 사업자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발급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법인은 무조건 발급해야 돼.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돼. 야, 너네는 규모도 있고 법인이니까 무조건 전자해. 이런 식이에요. 공급하는 자가 법인이다 그러면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이 얘기고. 자, 두 번째, 개인 사업자는 매출 기준으로 갑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2022년에 내가 매출을 1억 원 이상 했다. 자, 구체적으로는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1억 이상 했다. 과면세 다 합쳐서 1억 이상 했다. 그러면 나는 2023년 7월부터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지금 계속 개정 단계에 있어요. 자, 그리고 2023년에 만약에 8천만 원을 했어요. 과면세 더해서 8천만 원을 했어. 그럼 언제부터? 2024년 7월부터 의무 발행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요거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는 2억이었어요. 2억이 1억이 되고 1억이 8천이 됐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8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전자 의무로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자로 가야 된다. 이게 점차 낮춰진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을 전자 의무 발급 대상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약간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일이 수월해지거든. 모든 일이. 그러죠? 모든 일이 수월해져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자, 법인 사업자와 직전 사업년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수익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리고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돼 있죠. 발급했다. 그럼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까지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자, 그런데 원래 2억 원이었는데 2023년 7월부터는 전년도 1억인 개인 사업자로 개정이 됐고 맨 밑에 줄에 24년 7월 1일부터는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 자, 354페이지 가보세요. 그런데 내가 간이 사업자인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느냐? 다시 얘기해서 나는 매출이 1억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이긴 한데 나는 매출이 한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나는 굉장히 IT에 능해 사장님이. 그래 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겠다. 근데 야 너는 의무 발행자가 아닌데 왜 발급해? 이럴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편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면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하면 잘했다 그래. 됐죠? 자, 대통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메일을 쏘는 건데, 자, 저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도 공급자가 본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무나 막 발급하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내가 발급한 거다.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다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 우리 막 은행 거래할 때 여러분 인증받는 거 있죠. 그런 거랑 유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증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금계산서가 이미 국세청에 들어갔죠. 국세청에 쏴졌잖아. 그래가지고 추가로 막 세금계산서 보관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이런 거는 면제해주겠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죠? 뭐 작성식 코드 번호 예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보지 않으셔도 되고 355페이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봅니다.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이런 거죠. 공급자가 원래 공급받는 자에게 재환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발급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매입한 자가, 얘가 공급자잖아요. 공급 받는 자잖아. B가 매입자, 공급 받는 자죠. 나 지금 부가세도 줘가지고 매입공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안 줘요. 이렇게 하고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다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관할 세무서가 쟤네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제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얘네 관할 세무서가 A한테 물어보죠. 너 그런 일 있었니? 그럼 A가 아이고 그랬네.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쟤네 관할 세무서가 우리한테 야 그랬댄다. 발급하라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B한테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발급하시오 해서 B가 A한테 매입자 발급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내용 볼게요. 자, 개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어. 그러면 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잖아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다. 그런 내용이고, 자, 거래사실 확인 및 발급 절차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거래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너무 오래 옛날 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B가 자기네 관할 세무서에다가 6개월 이내에는 증빙을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래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그러면 365페이지 가보세요. 356페이지. 그러면 나는 우리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얘네한테 그런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해가지고 공급자한테 발급하면 된다. 뭐 이 정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 가볼게요. 자, 수정세금계산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도 이렇게 공급자가 잘 기재를 해가지고 발급을 해야 하지만 요것도 이제 뭐 사람이 손으로 막 발급을 하고 타이핑을 쳐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수정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못 발행하기도 한다는 얘기지. 맞아요? 잘못 발행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못 발행하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 발행할 것인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사유는 뭐냐면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예요.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럼 그거 빨리 취소하고 새롭게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재사항 오류의 사연입니다. 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경우 있냐면 내가 물건을 110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가액 100원에 부가가치세 1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잘 이제 발행하지 않아 본 처음에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자, A가 B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110 받았다고 공급가액에 110을 적고 세액에다가 11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서 발행을 한 거야.
와 대박 이거 아닌데 우리 공급가액 100이고 부가가치세 10인데 이거 지금 잘못한 거죠 지금 이렇게 실수로 잘못 발행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당초에 발급한 이 세금계산서 당초라는 게 처음에 발급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발급한 이 세금계산서를 일단은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삭제를 어떻게 하냐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거꾸로 발행을 합니다. 거꾸로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삭제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얘가 없어져요. 덮어서 없어져. 됐죠? 그런 다음에 자, 첫 번째 삭제하는 거 발급하고 두 번째 뭐 하냐면은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거를 이제 수정 발급하는 거예요. 제대로 발급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원래는 어떻게 발급하는 게 맞았다고? A가 B한테 발급을 하는데 100원에 부가세 10 이렇게 발급하는 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급을 합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한 장, 두 장, 수정세금계산서를 2장 발급해야 돼요. 기재사항 오류가 발생하면. 자, 두 번째, 공급가액이 변경되었을 때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거든요. 자, 공급가액이 변경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초에 우리 거래처하고 계약을 야, 요거 납품 100만 원에 하기로 하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10을 붙이기로 하자 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단가가 막 올라가고 변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일을 진행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100원 갖고는 우리 납품 못 하겠는데? 120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당초에 100원에 10으로 세금계산서 이미 발행했는데 공급가액이 이제는 120원으로 변동됐죠. 그러면은 얘를 없애고 120을 다시 끊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늘어나는 것만큼 수정세금 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거예요. 20에 2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거꾸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100원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얘네 하는 거 보니까 100원 주겐 넘어가. 야 안 돼. 100원 안 돼. 이거 지금 보니까 너네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성과가 안 나와. 그래서 공급가액 우리 변동하자. 아니면 혹은 뭐 할인하자,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원을 50원으로 깎았어요. 너무 많이 깎았나? 공급가액 원래 100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공급가액을 50원으로 깎은 거야. 그럼 어떻게 발행한다고? 얘를 없애고 50을 새롭게 발급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공급가액 변동된 게 나오도록. 됐죠? 자, 요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정 발급의 특징은 만약에 공급가액이 증가한다 그래도 혹은 공급가액이 감소한다 그래도 요거는 한 장만 발급하게 돼 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얘는 2장이라 그랬잖아. 이해되시죠? 발급하는 방법이 이렇게 2개입니다. 자, 교재로 이 내용을 쫙 정리해 볼 거예요. 356페이지. 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세 번째 줄 보세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해요. 수정이라는 거는 처음에 뭐가 있어야지 얘를 수정을 하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수정을 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그냥 미발급했는데 발급한 거야. 되셨죠? 미발급이야, 미발급. 근데 뭔가 발급이 되어 있었는데 얘를 바꿀 거다. 이게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는 거지.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나 과세거래인데 면세로 잘못 알고 발급했어. 이런 것도 전부 다 발급하지 않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수정 사유 발생 요인 첫 번째 357페이지 첫 번째가 기재사항 오류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는 삭제하고 새로운 거 하나 더 발급한다 그랬죠?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기재사항 착오나 오류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어떤 경우? 과세를 면세로 잘못 안 경우. 그리고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지 수정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아예 발급을 안 했잖아. 그리고 또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 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개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공급가액 변경으로 보는 경우. 요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얘 아니면 이런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정수익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358페이지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하느냐? 첫 번째, 기재사항 착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네 번째 줄 보세요. 작성 년 월일란에
당초 세금 계산서 발급 일자를 기재합니다. 자, 당초에 내가 이 거래를 1월 1일 날 했었어요. 그러면 삭제할 때도 1월 1일 거 삭제해야지. 그리고 새로 수정 발급하는 것도 정확하게 다시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1월 1일로 수정 발급해야죠. 됐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초 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를 발급 일자를 그대로 기재하는 거야. 작성 일자, 발급 일자 그대로. 됐죠? 자, 그런데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보세요. 공급가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네 번째 줄 보세요. 이때 작성 연월일 날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자, 내가 1월 1일에 이런 거래를 했었어. 근데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한 8월 1일 날 야, 대금 이거 못 준다. 이거 이상하다. 대금 변경하자. 대금을 늘리거나 공급가액을 늘리거나 공급가액을 줄이거나 그런 사건이 8월 1일 날 있었다. 그럼 얘는 8월 1일을 작성일자로 적는 거예요. 한 장 발행하면서. 그게 큰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수정 발급 시기 및 기한 볼게요. 만약에 이 경우 기재사항 오류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냐면 두 번째 줄 부가가치세법상 경정처분을 받기 전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세무서가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야, 너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 잘못 적혔는데? 하고 세무서가 눈치채기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다. 됐죠? 다음에 그 맨 아래쪽에 만약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확정 신고 다음부터 1년 내에 발급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359페이지에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는 요게 변동된 경우는요. 발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얜 제한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공급가가 변동되는 거잖아. 공급받는 매출자와 매입자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이 없지. 니네들이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하는 건데 합의해가지고. 됐죠? 자, 수정신고 유무 및 세금계산서 제출봅니다. 기재사항 착오 오류 발생의 경우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얘기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당초에 1월 1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거 잘못된 걸 안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를 깨달은 날짜가 12월 31일인 거야. 이때 잘못된 걸 알았어. 12월 31일 날 인지한 겁니다. 좀 이렇게 막 굳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자 1월 1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 다 끝났죠. 뭐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해서 부가세 신고 다 끝났잖아요. 일기께 다 끝났죠? 그랬는데 얘가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12월 31일에 가서야 안 거야. 뭐야 이거 잘못됐잖아. 12월 31일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1월 거 발행해야 돼요. 맞아요? 12월 31일에 깨달아도 수정세금 계산서를 1월 달로 발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에서 신고한 요 7월 25일 날 신고한 나의 일기 확정 신고가 지금 잘못됐죠. 잘못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정 신고를 해야 돼. 자, 1번인 경우에는 얘는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얘는 1월 1일에 발행을 해가지고 내가 7월 25일로 확정 신고 잘 했어요. 그런데 공급가액 변동이 12월 31일 날 된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러면 공급가액 변동이 12월 31일 날 됐으면 나는 날짜를 언제로 발급해요? 수정세금 계산서 날짜를? 12월 31일로 발급해. 그러면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한 거를 건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하면 나는 공급가가 변동된 그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당일로 다시 발행할 거니까 앞에 거를 건들 이유가 없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지금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변동된 때는요. 얘는 수정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35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읽어보시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36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표가 여러분이 쭉 따라가면서 이해가 되시면 돼요. 이 표가 이해되시면 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자,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및 기재 방법 볼게요. 일단은 수정사항 첫 번째는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거. 필요적 기재사항 같은 거 잘못돼가지고. 두 번째는 금액,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거. 맞죠? 금액 수정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2장 발급하고 두 번째는 1장 발급해. 발급 일자는 언제야?
당초 세금 계산서고 금액 수정하는 거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를 작성일자로 적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맨 마지막 보세요. 수정신고를 기재사항 수정할 때는 수정신고서를 해야 돼. 다시 얘기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 신고했던 부가가치세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수정신고 해야 된다. 그 얘기고 밑에는 얘는 변동일날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수정신고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 됐고요. 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불성실, 작성실, 가산세 봅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공급자가 발급을 안 했어. 그러면 미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미발급 가산세 2%.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막 잘못 기재해갖고 발행했어. 이거는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라 그래가지고 1%가 붙습니다. 자, 됐고요. 요렇게까지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 있네. 미발급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2%하고 1%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이었고 옆에 우리가 이제 그 영수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요거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사례는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보세요. 이거 뭐 보면 여러분들 뭐 아는 거야. 다 아는 거고.